안녕하세요. 한광흥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조금 특별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면 이런 수학 문제들을 우리가 보았죠. 어떤 특정 지점에서 다른 특정 지점까지 가려고 할 때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최단 경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교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물론 교정이라는 건 전체를 조망하는 눈도 있어야 하지만 특정 한두 치아가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가려고 할 때 어떤 경로가 최단 경로인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교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번에도 봤듯이 위의 앞니나 아래 앞니 모두 굉장히 많이 삐뚤삐뚤한 상태였고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앞쪽에 있는 앞니 쪽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 좀 크게 보게 되면 오른쪽 첫 번째 대문니가 씹는 면에서 보게 되면 이가 많이 회전이 되어 있고 또 아래 앞니와 부딪혀서 있어서 이 앞니가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문니를 앞쪽으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이걸 조금 단순화시켜서 보기 위해서 치아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앞쪽에 대한 정보니까 이렇게 앞에 있는 이들 몇 개만 좀 그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대문니를 아래 있는 앞니보다 앞으로 보내려는 것이죠. 이렇게 앞니를 보내려는 상황은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했던 슈퍼마리오 게임과 비슷합니다. 이 슈퍼마리오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넘으려고 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는 먼저 위로 뛰어오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내려오는 그런 방법이 보통 게임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치아에서 적용을 좀 해보면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앞니를 특정 앞니만 위로 올려준 다음에 앞으로 보내주고 다시 밑으로 내려서 아래에 있는 앞니보다 앞쪽에 그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교정치료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앞니 몇 개만 위로 올렸다가 앞으로 갔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밑으로 내려준다는 것은 치아가 지나치게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슈퍼마리오 게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슈퍼마리오가 있는데, 이 슈퍼마리오가 장애물을 넘으려고 할 때는 전체 아래쪽에 있는 바닥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앞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그 바닥이 전체가 다 내려오게 되면 이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치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할때 뒤에 있는 어금니나 앞에 있는 앞니나 위의 치열들이 전체적으로 다 위로 올라가서 아래 치아들과 유격이 생기도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앞니만 선택적으로 앞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전체 치아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정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삐뚤삐뚤했던 앞니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어떤 방식의 치료를 했냐면 이 씹는 면에서 보면 어금니 쪽에 이렇게 파란색의 레진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은 바이트 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파란 빛깔이 나는 레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좀 크게 보게 되면 씹는 면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레진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놓은 것이죠.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금니에 뭔가 파란 게 붙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입을 다물 때 어금니에 뭔가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완전히 입을 다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즉, 위의 앞니들과 아래 앞니들을 거의 평행하게끔 띄워놓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위 앞니와 아래 앞니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바이트 레진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 사이에 이렇게 작은 유격이 생기게 되고 이런 유격이 생기면 이제 위의 앞니가 자유롭게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유격이 생긴 다음에 제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앞니 쪽에서 이렇게 스프링을 이용해서 위의 앞니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대문니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후에 이제는 여기 씹는면에서 보듯이 파란색 레진을 제가 거의 다 제거를 다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레진이 모두 다 제거가 되면 다시 이 환자는 위의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가 잘 물리게 되기 때문에 위의 치아들과 아래 치아들이 다시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의 앞니와 아래 앞니도 수직적으로 잘 포개지는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종료가 되면 이렇게 정상적인 앞니 간의 관계를 가지도록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교정할 때 어금니 위에 파란색 레진은 왜 붙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맘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금니에 파란색의 레진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사실 씹을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게 이제 설명이 잘 돼서 납득이 되면, 아,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해서 잘 견뎌주시고, 또 뭐, 금방 보통 며칠 또는 몇 주 내로는 다 적응을 하시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 단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물리는 치아 또는 대합 치아에 의해서 움직임이 막혀 있는 치아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케이스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어를 통해서 이 치료에 들어간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